안녕하세요. 집지어준 남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컨테이너 내부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주문하면 그냥 와요. 페인트도 안 칠하고 바로 오기 때문에 이런 은분이나 이렇게 라카를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아연 도금제인데 이거는 철물점 가시면 있습니다. 철물점에 가셔서 아연 도금제 달라고 해도 되고 은분 주세요 해도 줍니다. 만약에 이 은분이 없다 싶으시면 이 라카로 대체를 합니다. 흔들어 주시고, 이거 뿌릴 때 중요한 점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마스크 착용해서 녹슨데 칠해 줍니다. 이걸 컨테이너 사장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왜 직접 칠하냐.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내부를 많이 안 칠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뿌린 거 안 뿌린 거는 엄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컨테이너 주택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은분이라도 꼭 뿌려주세요. 이거를 어디에다 뿌리냐면 용접 부위에다가 뿌려줍니다. 용접 부위. 이런 식으로 은분을 다 칠해줍니다. 용접 부위는. 그래야 나중에 녹쓰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다 칠해줍니다. 컨테이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박용이 있고 이런 주문 제작하는 일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선박용은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폭은 2m 4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는 피트수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높이는 2300, 한 50, 그리고 2700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지을 때는 선박용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외장할 필요 없이 내부에 단열만 넣고 새내기 연동해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도.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상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상 거는 거랑 옆에 상 거는 거랑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밖에서 쏜 못들이 안에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철물점 가면 이런 산업용 보안경을 팝니다. 3,000원이면 삽니다. 이거 써주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쓰셔도 되고, 그리고 내부 작업할 때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울려요. 막 당당당. 그러니까 이런 귀마개 같은 거 귀에다 꽂아주시고 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외국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귀마개 하죠.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끼고 하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마개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울려요. 땡땡땡 하고.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연장은 콘크리트 타카와 F30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타카 F30, 그리고 타카핀은 ST45, 저번과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보통 바닥에서 상을 쩔어가지고 붙여주는 방법도 있는데, 혼자 하실 거면은 저처럼 그냥 따라 하시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지금 용접한데 이 파이프 보시면 이 밑면이 있어요. 밑면. 이 밑에 면에다가 이렇게 박아주십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주문 제작할 때 오면은 중간쯤에 이런 빔이 있습니다. 이 빔 밑에다가 쏴주세요. 이 빔 밑에다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다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자, 이렇게 위쪽은 전부 다 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간을 놔뒀죠. 이유는 나중에 이쪽에 전기선이 들어가야 돼요.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씩 놔둡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문을 어떻게 따냐, 그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문은 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도면을 먼저 그려야 돼요. 어디에 창을 넣을 건지 먼저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도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는 겁니다. 보통 문이 1200에 1200, 그리고 1500에 1500, 뭐 900에 90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목조주택용 창문은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목조주택이 아니라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창을 넣습니다. 일반 창 중에 주택용은 이중창으로 16페어에서 22페어짜리 넣어야 되고, 얘 같은 경우 그냥 창고기 때문에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보통 1000에 2100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다 맞습니다. 아니면 현관문 옆에 픽스창이 하나 더 붙으면 조금 더 넓혀야겠죠. 1300 정도. 하지만 보통은 1000에 2100으로 맞추시면 거진 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주택용으로 집을 지으실 때는 허가 사항에 맞게끔, 그 규격에 맞게끔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 단열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창고라서. 근데 단열을 넣을 때면 시공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건 지금 일반 창고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짓는 건데, 주택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지금 하판에 줄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제작하시는 분이 여기에다 핏을 받기 위해 먹줄 다 튕겨놨는데, 거기에다가 ST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벽 상을 걸어야겠죠. 벽 상 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이아웃을 할 때 이제 석고가 3륜짜리니까 900에 18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제가 상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석고가 900에 1800이니까 900 나누기 2하면 450이죠. 450 간격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 끝스라에 걸려서 이 끝스라 여기 있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끝스라에서 450 간격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위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라에서 450 간격을 갑니다. 450 간격. 450 간격을 가는데, 지금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면은 나중에 상을 걸 때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상을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50 다음에 900이겠죠. 그 다음에 1350, 그런 식으로 450 간격으로 이 옆면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옆면. 그래야 나중에 상을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보이니까. 이 위에다 하면은 나중에 나무가 올라오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450짜리 각재를 하나 잘라 오세요. 잘라 오셔서 여기다 대고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목조주택 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치수 정확하지 않아요. 내부에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450짜리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대고 체크하셔도 방이 없습니다. 석고 상만 잘 맞추시면 돼요. 석고 상만. 자, 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밑에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같이 가주셔야 나중에 상이 같이 맞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날이 너무 더워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날씨 왜 이래. 아침은 춥고 낮이 덥고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네요.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다 해주셨으면 상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단열재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창고예요. 창고기 때문에 석고를 치게 되면 물건 같은 거 놓다 보면 석고가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일반 합판을 칠 겁니다. 합판을 치는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석고 상은 450이었는데 합판은 610상으로 거시면 됩니다. 610 자르셔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합판이 48, 1220에 2440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걸리게끔, 양쪽에서 걸리게끔 체크를 해주시고 상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610 상을 체크하다 보면 여기가 체크가 될 거예요. 8피트가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된 데에서 상을 이쪽에다 걸어 주셔야 됩니다. 상이 걸리게끔. 이렇게 걸리게끔 하셔야, 지금 여기가 8피트였잖아요. 그럼 얘가 중간에서 먹고 저쪽 갈재도 중간에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중간쯤에 상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10 상 건대에서 왼쪽으로 가게끔. 저쪽에서 왔으면은 오른쪽으로 갔겠죠? 근데 저는 왼쪽에서 왔으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걸리게 되면 나중에 상을 걸 때 8피트가 여기에 딱 중간에 걸리겠죠. 그렇게 레이아웃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합판 칠 때는. 이 레이아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레이아웃도 알아야 되고, 내부 리모델링 할 때 석고 치는 레이아웃이 또 달라요. 이 레이아웃은
하판이나 석고를 걸게끔 하는 상 작업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늘 거예요. 무조건 상이 걸리게끔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목조주택은 아예 다르니까 제가 지붕 올라가서 그거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다 끝났으면은 길이를 재줘야겠죠. 높이를 자 2302가 나오네요. 2302. 그리고 옆쪽도 한번 재보세요. 똑같나? 이게 컨테이너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작할 때 옆에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똑같나? 네, 똑같네요. 보시면은 체크한 데 있죠? 이 수량이 몇 개인지 개수를 센 다음에 그만큼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단이 다 돼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 위아래로 이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밑에도 자, 사선으로 4방 정도 이렇게 사선으로 쏘시면 됩니다. 여기도 4방에서 5방 정도 양쪽으로 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을 걸어주세요. 전부 다 상을 걸고 창문이나 현관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체크한데 문 없는 쪽을 전부 다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창문 쪽 박아주실 때는 컨테이너 이 단면 있죠? 이 단면보다 약간 더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창문 쪽으로 바깥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실 때는 위에 먼저 싹 박아놓고 그 다음 내려와서 밑에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보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휠 때도 있고 이렇게 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지금 이렇게 휘었는데 이걸 사용하실 때 이 휜 쪽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휜 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휘게 시공을 하시면 나중에 상이 안 걸리겠죠. 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휜 쪽은 바깥쪽으로 보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상을 걸어줬으면은 문 쪽, 이 문 쪽에 상을 재줍니다. 잘 안 보이죠? 문 위쪽과 아래쪽도 상을 걸어줘야 되는데 문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서 체크하셔야 돼요.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밑에 체크해서 위에도 맞는지 맞네요. 자, 535 위에도 535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창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재단을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에 창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창문 받침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치수를 재세요. 높이 각재부터 위에까지. 그럼 875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한 치각을 빼주세요. 30mm 해주시면 845겠죠. 845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잘라왔습니다. 이거 4개 잘라와서 여기에다 붙여주세요. 여기에다. 얘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옆에 먼저 한번 박아주고 위에 자, 이거 박으실 때는 ST64나 DT64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밑에 레이아웃 한 데 있죠? 체크한데 거기를 똑같이 체크해 주세요. 이 위에도. 그러면 18인치가 나오네요. 18인치, 42인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8인치 해주고 42인치 해주고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X자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박아주신 다음에 다른 것도 똑같아요. 위아래 전부 다 이렇게 다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 박아주었습니다. 이제 박아주고 나서 벽이 이렇게 흔들흔들 할 거예요. 이걸 또 잡아줘야죠. 컨테이너 주문하실 때 그 컨테이너 사장님한테 옆에다가
이런 띠 하나 둘러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띠 용접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다 그냥 결속선을 묶어버리면 돼요. 결속선을. 근데 집 짓는 건 다릅니다. 이걸로 집을 지을 때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컨테이너 먹고. 이 컨테이너를 집으로 만들 때는 이런 2x4나 2x6를 이 창틈에다가 다 대주셔야 돼요. 창틈에 다 대주고, 그리고 위에도 이런 각재가 아니라 2x4나 2x6로 전부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각재를 넣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단열재 넣는 규격이 다 다르니까 그 규격대로 이 레이아웃을 다 해서 상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결속선과 보이시나요? 결속선인데 결속선과 이거 결속선 묶는 걸로 얘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묶는 방법은 자, 일단 2개 할게요. 한 2개 정도 해서 얘를 절반 정도 한 다음에 얘를 2개를 잡고 이 고리로 여기 딱 묶어줘요. 그리고 거진 끝에쯤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결속선 묶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를 2개를 잡아요. 이렇게 2개를 잡아요. 양쪽을 잡고 얘를 걸어줘요. 끄트머리쯤에. 그리고 이 손을 꺾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일 텐데 이거 해보면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초공사 말고는 잘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집은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뭐 결속선 같은 거 안 씁니다. 집은 결속선을 다 걸어줬으면은 천장 상을 또 걸어줘야겠죠. 이 상은 옆에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옆에다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버리시면 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여는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여기보다 30mm가 내려왔어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맞춰야겠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로 지금 전기가 들어가겠죠. 공간이 틈이 있으니까. 그럼 얘도 이 그 미스라에서 30mm를 내려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30mm 체크를 내려서 체크를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박을 때 이게 위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에서 60mm를 내리면 됩니다. 60mm 체크를 할 때 60mm 내리면 밑에서 보게끔 해가지고 이 미스라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전부 다 뭐 60mm 내려가지고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보통 먹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초크라인이라고 해서 이 초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치수를 재요. 아까 60mm 내린대요. 그러면 2285가 나오네요. 2285를 하나 재단해 오세요. 자, 이렇게 재단을 해 왔으면 이 구석에다가 세워주시고 모서리에 세워주시고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모서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 초크를 보시면 여기 꽂는 게 있어요. 뾰족하게. 먹을 튕겨줍니다. 쭉 잡아 당긴 다음에 팽팽하게 해서 튕겨주세요. 다른 쪽도 똑같습니다. 전체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길게 가버리면 초크가 중간에 이제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쪽을 좀 나눠주신 다음에 튕겨주시면 돼요. 반절 튕기고 또 거기다 꽂고 저 끝까지 가서 반절 튕기고. 방금 제가 치수를 잘못 재서 1cm가 잘못 쟀습니다. 머리가 좀 멍청해서 2285 아니라 2275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다 했으면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벽에다가 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시공을 해주고 나서 이제 위에 상을 걸면 됩니다. 위에 상은 석고가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50 간격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체크를 다 하셨으면은 자, 이제 이 길이를 재줘야죠. 자, 혼자 하실 때는 약간 버거우니까 보여드릴게요. 이제 맞춰가지고 가운데쯤에 하나를 박아주세요. 상을 중간에 하나씩 다 박았으면 거진 끝났어요. 여기 해서 자, 이렇게 오늘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을 전부 다 걸었고, 제가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이 하나 더 걸려 있어요. 그 이유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묶었던 상이 제가 하나 먹어버렸잖아요. 3cm를.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박아두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천장 고가 높고 이 지붕을 많이 내려야 된다. 그러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란스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란스 작업. 그거는 상이 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란스 작업이에요. 제가 사진 첨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간에 합판을 끼고 얘를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합판이랑 같이 해가지고 위에 도란스 작업을 한번 해주면 절대 휘지가 않죠. 제가 도란스 작업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각재가 총 9단이 들어갔는데 제가 6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원래는 2x4랑 같이 시공을 하면 6단이 들어가지만 전부 다 각재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총 9단이 들어갔습니다. 9단 조금 남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집을 짓고 싶다 이걸로. 그러면 36짜리는 대략 6단이 들어가고 2x4 구조재 8자짜리는 화장실까지 대략적으로 60장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이랑 벽체 세우고 창문 틀 세우고 위에 그 석가래 잡아주는 것까지 하면 거진 60장에서 70장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모자라면 또 사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일하실 때는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뭐 보안경도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귀마개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럼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외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외장. 이제 외장하고 지붕 올라간 다음에 전기 공사하고 합판 치고 석고 치면 끝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 지어주는 남자 플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